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드디어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조정 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가격 방어를 잘 해내고 있고 자본은 그 사이에 알트코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암호화폐의 중장기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포석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에서는 12월 동안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핵심적인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전격적으로 동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투자자들은 많은 수익들을 창출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가상자산이 더 제도권화되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월별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월은 37.29%로 역대급으로 좋은 상승 구간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2020년과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구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 얘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사이클에 부합되는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12월도 상승으로 마감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중요한 고용 지표가 많이 발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황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특히 수요일과 금요일에 발표되는 지표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수요일은 미국 노동부의 졸트와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가 있고요. 금요일은 가장 중요한데 비농업 고용 지수와 가장 중요한 또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12월 18일에 FOMC 미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새로운 위험 시그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월 도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2.2% 상승을 했습니다. 이전치보다도 0.4% 상승을 했고 예측치보다도 0.2%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일본은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인해서 이 비상등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만약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단행됐을 때 지난 8월에 블랙 먼데이 때처럼 자산 가격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의해서 급락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들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이 거래일 동안 크게 순유출이 일어났다가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을 해서 지난 금요일에는 3.2억 달러, 4,468억 원이 순유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더 유의미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더리움 현물 ETF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계속해서 순유입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3억 3,290만 달러, 한화로는 4,649억 원이 유입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본이 지금 이더리움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요한 지표들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은 비트코인의 민 달러 인베스티드 에이지라고 하는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지표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모든 달러의 평균 기간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현 시점에서 급격하게 지금 하락 추세, 즉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MDIA 지표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강세장을 의미합니다. 하락장에서는 존버를 선택했던 지갑들이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걸 다시 시장에 유통을 시켰을 때 이 MDII 지표가 크게 줄어드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에 2023년 말부터 11월에 들어서면서 하락 추세를 조금씩 시작을 했고 지난 3월에 전고점을 찍었던 그 순간에 굉장히 크게 급감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지금 평탄한 구간을 좀 보낸 이후에 다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이 진입을 해서 더 가팔라지고 있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기 보유자들의 미실현 이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0.74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세 상승장 정점에 닿았던 이 구간에서는 0.9가 넘는 구간들에 위치를 했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0.85에서 0.9 정도를 넘어서는 구간이 됐을 때는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조심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네, 1년 이상 보유한 비트코인의 호들 웨이브 지표로 살펴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 이 수치가 꺾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그럼에도 호들 웨이브 지표가 63.3%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높은 수치이고요. 이 장기 투자자들이 여전히 더 높은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중에 하나인 고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면은 거래소 유입량이 이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대세 상승장 정점에 가까웠던 구간들을 살펴보면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정고점을 찍었던 당시도 이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거래소 유입량이 훨씬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고래들은 코인을 팔기 위해서 전혀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여유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대세 상승장 사이클 동안에 정점을 찍었을 때 월별 RSI가 90을 모두 다 초과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은 이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동평균선을 상방 돌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 한번 살펴보시면은 요 구간들에서 이평선을 돌파한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도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흐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의 전략들을 세워나가셔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언제든 조정이 올 수 있는 국면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과열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공포 및 탐욕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 3월 대비로 했을 때도 더 높은 구간들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극도의 탐욕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 빨리 진입하고 싶은 여러 플레이어들이 존재할 텐데 그 플레이어들이 지금 조정 국면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을 틀어서 조정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그 다음에 즉 대선이 있었던 해 그 다음에 1월에 많이 나왔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는 1월 20일을 기점으로 한 변동성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기관들이나 여러 세력들은 그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가격이 조정받게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비트코인의 평균 채굴 단가보다도 가격이 더 낮아지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이 평균 채굴 단가인데 대세 상승장으로 접어든 그 구간에서는 노란색이 늘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드디어 이 노란색이 파란색을 더 역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평균 채굴 단가는 90.5K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90K 상단을 지켜낼 가능성이 역사적인 사이클상으로는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 구간 바로 하단에서 97.6K 부근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무려 45만 8천 개의 주소가 34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을 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잠시 하방 이탈하더라도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응축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승의 추세를 견인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모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이 일어나는 구간들은 유의미하게 매집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숙지하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클수록 우리가 더 유의미한 물량들을 모아나가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벤처 투자 거물이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입니다.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보다 30배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들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비트코인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고 가격이 아직까지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법정화폐 위주의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일부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디지털 자산이 메인스트림으로 대중화가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290만 달러, 한화로는 40억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페이팔의 CEO이자 메타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DM을 이끌었던 데이비드 마커스가 리브라가 이 미국 정부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압박을 받으면서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결국은 하루 수조 달러가 오가는 글로벌 자금망을 구축하려면 무엇보다 중립적이고 탈중앙화 됐으면서 공격할 수 없는 네트워크와 자산에 기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리브라는 실패했지만 비트코인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 상품 거래소 내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지난 22일에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지난 30일에도 연이어 10만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물 거래에서도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것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좀 조정 국면이 올 수 있는 시그널들은 달러화가 강세가 지속이 될 때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커뮤니티에서 또 하나 회자되고 있는 것은 M2 글로벌 통화와 지금 비트코인이 70일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M2 통화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파들이 70일을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받았을 때 이 영향도 12월에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되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대한 부분들은 염두에 둔 전략들을 세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 장세를 대비한 현금도 일정 부분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셔야 되고 만약에 급등한 코인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그 코인이 아니라 저평가된 코인을 계속해서 물색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트코인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가 7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75부터는 알트코인 시즌으로 보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즌이 완전히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진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이 되는 가운데 자금의 흐름은 현 시점에서는 이더리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계속해서 많은 순유입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최근 이더리움의 상승 추세들과 이 이더리움 계열들, 특히 디파이를 중심으로 한 이 계열들의 상승 추세들도 이 이더리움이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 블러와 오픈시를 기반으로 한 이 이더리움의 이 NFT 거래량이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무려 10배가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이 자본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또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는 XRP와 이 스텔라 루멘, 그리고 헤데라, 도지코인 시바이누 이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코인들이고 그 중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상승 흐름들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블랙락과 JP모건이 XRP ETF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루머까지 시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여전히 루머인데 그럼에도 리플이 12월 4일에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의 승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기점으로 한 또 XRP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셀더 뉴스 현상으로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할지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어제는 시바이누가 하루 동안에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최상위권 코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일일 수익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일시적으로 아발란체를 꺾고 톱10에 진입했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1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피셜 투자 클럽을 통해서는 요 구간에서 이 시바이누가 톱10 코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정 부분 반등한 요 구간에서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이렇게 큰 반등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시장에서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시고 싶으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고 해서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시바이누가 0.00003달러 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상승의 추세들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또 테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지코인과 더불어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민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0만 달러의 매도벽이 조금씩 옅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매도세의 방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10만 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인데 이 10만 달러 돌파가 12월 내에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갈색고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관망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약간씩 물량을 넣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고래들은 전반적으로 물량을 던져내면서 전체적인 거래량 자체가 매도세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격이 오히려 조금씩 더 반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낸스 거래소보다도 코인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휴일 동안에도 더 많이 일어났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색 고래가 본격적으로 등판할 때 더 큰 변동성을 보이게 될 텐데 이렇게 오랜 기간 응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방을 향하게 될 가능성에 우리가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의 상황을 이번 주에 거시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은 촬영 시점 기준으로 97.3K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22평선을 방어해낼 수 있다면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데 현재 92.3K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단기 이평선이 상승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 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매수 구간에서 더 힘을 내고 있고 지금 과매수 구간으로 다시 가게 될지 그리고 이평선을 통과할지 그 여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시 이 구간에서 반등한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1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돌파는 심리적으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더 큰 변동성으로 추세가 밀고 나갈 수도 있고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크게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청산 히트맵 상으로 숏 포지션이 더 강하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격 상단 구간에서 98.7K 구간에서 진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10만 달러 상단에서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청산하고 올라가게 됐을 때는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95.6K에 가장 진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